안녕하십니까. 24학번 엄효준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수업 사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미래엔 공통국어 1 교과서를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시는 3차 시 중에 두 번째 차시 수업으로 설계하였고, 지난 1차 시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개념 및 그 책에 나오는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글 학습을 했다고 하고 2차 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어는 2에 따뜻한 말과 글, 소단어는 2-2에 함께하는 국어생활 부분을 진행할 것이며, 단원 학습 목표는 언어 공동체가 다 변화함에 따라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을 가지며 국어생활을 한다 입니다. 차시 학습 목표는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언어 실천 양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학습 맥락 형성 요소 중 실행성에 역점을 한번 두어 봤습니다. 학생들은 SNS나 온라인 문화, 세대 간의 차이, 다문화 등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만 표현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깊게 성찰하는 그러한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실제 사례에서의 표현을 알아보고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끔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방금 복습한 내용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 바로 뭐였을까요? 우리가 바로 뭐였을까 얘들아? 그치,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언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어. 언어 공동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우리가 이 언어 공동체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언어 공동체는 뭐라고 했었지? 맞아,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집단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 언어 공동체가 이제 다양하게는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게도 될 수도 있고, 뭐 한국이라고 쳐도 되고 나라로 쳐도 되고 민족이라고 쳐도 되고, 언어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큰 의미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지금까지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오늘 이제 앞서서 91쪽 페이지 모두 다들 피고 학습활동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자. 자, 우선 학습활동 3번, 가와 나에 나타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살펴보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을 생각해보자 라는 학습활동이야. 자, 학습활동 3에서는 첫 번째 우선 가에 대한 글이 나오고 나에 대한 글이 나와. 그리고 나서 3-1, 3-2, 3-3 이렇게 활동이 또 나누어지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잠깐 시간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글을 읽고 3-1 활동만 우선 스스로 먼저 해보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줄 테니까 2하고 3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선 선생님하고 같이 학습활동 1을 했지만 글도 한번 보면서 학습활동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자. 자, 우선 학습활동 1번, 가처럼 남북한의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가의 글을 먼저 봐야겠지. 자, 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였다. 지도 교수님이 조리 실습까지 수강하려고 하는데 조를 짜서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모두 다른 조로 가버려서 나만 외톨이가 되고 나고 말았다.
여기까지는 그냥 별 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 자, 우선 나중에 알고 보니 나와 같은 조를 실성하기 어렵다는 까닭이 뭐래? 나의 미숙한 의사소통 때문이었다 라고 여기 글에서 나와. 왜 그럴까? 계속 읽어보자. 나만의 음식 용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이 쓴 글쓴이가 이제 북한에서 있다가 남한으로 온 경우여가지고 이제 본인은 살림도 오래 했고 이것저것 만들어 본 경험도 있어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용어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자, 현우야, 내가 갑자기 설탕을 음식에 넣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현우가 소금에 음식을 넣어. 그러면 주변 조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좋아할까? 음식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그치, 아니겠지. 음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는 음식을 잘못 알아들여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 남한과 북한이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났고 삶이 다른 방식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단어들의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자, 그래서 학습활동 1에서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음식이 망쳤고 그래서 나를 조에 끼워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라고 적었을까? 그치. 다양하게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대충 들어보면 뭐 서로 말이 달라서 오해할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뭐 싸울 수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얘기해줬어. 다들 정말 잘 얘기해줬고 자, 그러면 학습활동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보기를 참고하여 남북한 언어 중에 나의 이렇다와 같은 예를 찾아 친구들과 한번 공유하여 보자. 자, 2번 보기부터 읽어볼까? 같은 말이라도 남북한에 쓰이는 경우에 따라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살쪘다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남한에선 대체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인다. 자, 현우야, 내가 갑자기 너한테 살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 현우 기분이 어때? 그치? 보통은 안 좋겠지. 내가 돼지인가?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살쪘다라는 표현이 이제 부유하다, 부유의 상징 그런 뜻이래. 그래서 북한에서 살쪘다라고 하면 이제 부유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야. 같은 한국어여도 이렇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어느 공동체에 따라서. 자, 계속해서 읽어보자. 일 없다는 말도 남한에서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라는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괜찮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대. 자, 아까 나의 글을 읽었을 때 보면 어른으로서 진작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늦었구만 그래 라고 했는데 저녁이 일 없습니다 라고 쓰였어. 남한 표현으로 쓰면 소용없다, 필요 없다 라고 했는데 진작에 들어봤어야 했는데 늦었구만 그래 이러는데 소용없다, 필요 없다, 뭔가 조금 어색하지. 그래서 일 없습니다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알 방주를 주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사용하지.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언어 공동체에 따라서. 그래서 자, 이렇다 같이 예를 찾아서 친구들하고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자.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시간 짧게 줄 테니까 하나를 찾아도 되고 단어를 찾아도 되고 문장을 찾아도 되고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자. 자, 그치?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 자유롭게 얘기해주면 돼. 맞아. 막 동무 이런 것도 있고, 그치? 우리가 친구라고 우리는 쓰지만 북한에서 뭐 동무라고 쓴다.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제 선생님은 이제 내가 찾은 데에서 손전화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손전화. 이게 혹시 뭔지 알아, 얘들아? 손전화. 그치, 약간 헷갈리지. 근데 손전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이라는 얘기야. 근데 북한에서는 손전화라고 사용을 한대. 물론
어느 정도 뜻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이제 처음 들어보거나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거나 뜻의 오류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그럼 이번 활동도 서로 찾아보고 공유를 해서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3번 활동, 남북한 언어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언어 문화의 동질성.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분단이 돼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언어 공동체가 달라졌어. 선생님이 저번 수업에서도 그랬지만 언어 공동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삶의 방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서 형성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우리가 몇십 년대 분단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단어가 조금씩 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남북한의 언어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바로 자유를 그냥 한번 얘기해 볼까? 그치. 서로 문학이 일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뭐 서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손전화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지. 맞아.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이제 언어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선 활동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제 지역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 활동을 배웠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학습 활동으로 93페이지를 펴고 이제 학습 활동 4를 한번 해보자. 자, 학습 활동 4. 다음 글을 보고 다문화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 태도를 생각해보자. 이거를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글을 같이 읽고 학습 활동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활동을 할게. 자, 다문화 시대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6,421명이다. 100명 중 6명이 다문화 가정이라 해. 되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많이 되고 있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얼만큼 언어 공동체에 있어서 성숙하게 사용하고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례가 나와. 자, 첫 번째 사례.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온 동그라미 씨는 손님에게 밥솥에서 가장 나중에 밥을 주었는데 이제 손님은 자기 밥부터 뜨는 동그라미 씨를 보고 언짢아하였대. 하지만 동그라미의 고향에서는 이제 밥을 나중에 주는 것이 따뜻한 밥을 먹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야. 자, 범지야. 내가 갑자기 이제 범지하고 이제 밥을 주는데 내 거를 먼저 푸고 범지한테 이제 나중에 줘.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 아, 물론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뭐 그런 지위적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친구라고 가정하고 이제 밥을 초대를 해가지고 손님한테 밥을 주는데 내 거부터 푸고 나중에 보면 그치, 물론 언짢을 수도 있고 이제 물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조금 언짢을 수는 있지. 근데 오히려 다문화 다른 나라, 이 동그라미 씨의 나라에서는 이게 오히려 예의를 차이라는 행동이라는 거야. 이렇게 언어 공동체에서 단순하게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습 두 번째도 한번 봐볼까? 너는 달라서 특별해. 한국 사람이 다 되었네요. 어때? 언뜻 들으면 좋은 뜻이지. 근데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상대가 그와 다르다는 표현. 일부 이제 다문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 다 되었네요. 이러면 뭐지? 내가 다른가? 뭔가 좀 어눌한가? 한국 사람하고 다른가? 이런 식으로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현우한테 갑자기 이제 너는 특별해서 달라.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한테 좀 칭찬을 해주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다문화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언어 공동체를 사용할 때는 이제 잘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습에서 보여줘.
사람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언어 공동체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 1, 2, 아까 얘기한 행동과 다름, 그 다음에 또 말에서의 다름에서 갈등 사항을 한번 선생님이 시간을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자. 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 갈등이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 맞아.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음식을 잘못 알려줄 수도 있고 등등의 이제 맞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갈등 상황들이 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어. 다 맞는 얘기야. 그렇다면 계속해서 2번 활동으로 넘어가면 1의 갈등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과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자, 그러면 이에서 아까 스스로 한번 찾아가지고 갈등 상황을 얘기해 봤잖아. 그러면 서로 짝하고 공유를 한 다음에 이 활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자. 시간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시작!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자. 자, 아까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했지? 막 싸우거나 그런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갈등 상황이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미리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그렇지. 막 상대를 배려해 준다거나 미리 공부를 해서 그 사람 문화를 안다거나 자기 문화가 다르다고 무조건 무시하거나 싸우지 말고 먼저 대화를 해본다거나 맞아.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렇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 했으니까 3번. 오늘날 다양한 언어 공동체 속에서 책임감 있게 국어 생활을 하는 태도에 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언어 공동체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갈등도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얘기해 봤는데 물론 1번하고 2번하고 당연히 연결된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연결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책임감 있게 국어 생활을 하는 태도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어떻게 우리가 언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까? 선생님이 시간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좋아. 오케이, 얘기를 해보자. 그렇지. 자, 맞아. 얘기해준 것처럼 상대 입장을 고려하며 말하기. 그치.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말해야 되고 아까 2번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갈등이 났을 때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말하든가 갈등 상황이 됐을 때는 무조건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는 짜증이 내기보다는 대화를 한번 해본다든가 아니면 배려한다든가 등등의 방식으로 이제 올바른 언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오늘 활동이 단순하게 교과서에 나와서 이렇게 1, 2, 3번 활동을 하고 앞에 나오는 뭐 북한하고 남한 다른 활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때문에 의사소통 태도를 고민하기 위한 활동이었어. 그래서 단순하게 교과서, 오늘 수업이 끝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수업이 단순하게 끝 해서 이게 활동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활동들하고 끝났을 때도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언어 공동체를 이제 배려할 수 있는가 또 실천할 수 있는가 그런 식의 한번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제 함께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의 이제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표현이 상대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교과서에서만 끝이 아니라 이제 교과서의 책에서만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있어 내 언어 표현이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이상으로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끝이야.